지난 5일 광주광역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현황 보고 후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자료 오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2023년도에 임원, 단장, 본부장의 급여를 축소 보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테크노파크는 왜 이런 오타가 발생을 합니까? 4,337억 맞습니까?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광주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자료 부실과 오류 문제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요구를 합니다. 3년간에. 그러면 22, 23, 24 내지는 21, 22, 23년도에 자료들이 오는 건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2022년도, 2023년도의 자료가 올해 들어온 자료하고 달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달라진 것이 그러면 다시 잡았는 자 새로 이를테면 통계를 다시 내봤더니 그때는 잘못됐고 지금이 제대로 된 것이다 한 것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작년도에 있는 자료와 다른 자료를 그냥 딱 놔두고. 강수훈 의원이 광주 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년도에 제출한 자료와 올해 제출한 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오기한 내용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23건의 공사 입찰 계약 체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23건을 봤어요. 근데 내용은 22건밖에 없습니다. 한 건 어디에 숨겼습니까? 주세요. 했더니 이게 오타라는 거예요. 또한 직원들의 직급별 급여 내역의 경우 지난해 보고에서는 임원, 단장, 본부장의 급여 합산액이 2억 5,500여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23년 기준 5,6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잘못 기재한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잘못 기재만 한 겁니까? 라고 했더니 보십시오. 9월 말 기준 자료, 작년 자료에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책임 연구원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예 그 칸 자체가 빠져 있어요. 중소벤처기업 매출과 폐업 현황도 지난해 보고에서는 152개 보육업체 매출액을 6,600여 원으로 보고했지만 올해는 2022년 현황을 4,300여 원으로 보고했습니다. 중학교 수행평가 보고서도 이것보다는 더 완벽하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테크노파크가 늘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혁신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신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테크노파크는 혁신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저는 불신 테크노파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 자료를 제출한 피감기관은 시 산하기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통합공항교통국 또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제출된 도로과의 관용 전기차 운행 일지에 따르면 5에서 6km를 주행할 수 있는 5W를 충전하고 150km를 주행했다고 기록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구 태령동이 150km 걸립니까? 화순이 150km 걸려요? 관내가 300km 걸립니까? 광주에서 대구로 가야 200km고요. 광주에서 서울로 가야 300km예요. 차량을 운행을 하면 운행 일지를 그때그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1년 동안 제대로 작성이 잘 안 돼서 누적 주행거리도 맞지 않았는데요. 운행 일지에는 2023년 6월 13일까지 주행거리가 3만 1,600여 킬로미터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어보니 2023년 6월 26일에 이미 3만 3천 킬로미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구대의회에 들어와서요.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받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일단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물적 넘어가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도로과가 제출한 관용차 운행일지 등이 부실 허위 자료인 게 드러나
통합공항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역시 시작 20여 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잘못된 내용과 잘못된 수치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거죠. 행정사무감사의 잇따른 파행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빚어진 게 아닌데요. 지난 4일 광주관광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출된 부시 허위 자료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 관광공사 관련해서는 허위 자료, 그다음에 부실, 자료 제출 자체가 완전 다 부실했고 계약 금액도 다 맞지 않아서 수치도 맞지 않아서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요. DRT 사업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전부 허위 자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관광공사는 이용객이 광주 투어버스 앱으로 호출하면 원하는 정류장으로 버스가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광주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관광공사가 올해 제작한 광주 투어버스 운전자의 유니폼이라며 제출한 사진이 2016년 해당 운수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찍은 사진을 편집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티 투어버스에는 무자격 운전자와 무면허 차량을 투입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시티 투어버스를 운행할 운전자는 기준 차량 3년 이상의 운행 경력과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최근 신규 운전자 채용 과정서 무사고 경력이 274일인 지원자가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정 면허를 취득한 차량만 운행해야 하지만 광주시티 투어버스 3대 중 1대는 한정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에 쫓겨 운수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원의 책무이자 의회 활동의 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파열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자료 제출부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잘못된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다시 보완 요청을 호하는데도 잘 보완이 안 되고 한 걸 보면 도대체 이 공직자들이 광주광역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경영난으로 올해 초 존폐 위기에 처했던 옛 광주 영어방송, 현 GGN 글로벌 광주방송은 고액 출연료 지급으로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김광진 전 광주문화경제 부시장에게 1시간에 30만 원, 월 600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지난해 존폐하겠다 해가지고 폐지하겠다 해서 어쨌든 살렸잖아요. 본인이 부시장으로 계시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압박을 했어요. 폐지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뼈를 깎는 이제 심정으로 직원 2명도 계약직도 자르고 내부 감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돈들이 고스란히 전 부시장님한테 다 지금 출연료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김광진 전 부시장은 SNS에 자신의 소회를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이러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완전히 불쾌하죠. 상당히 불쾌하고 예산 편성 내역을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영업 기밀이라서 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연히 의회는 헌법 제118조의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상당히 경시했다는 그 기분에 있어서 너무나 올 이번 행감은 상당히 유감스럽죠. 제가 계속
자료 요청을 체계적으로 요구를 하고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이제 별 이렇게 반응이 없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산하 기관들은 논문이나 행감 준비를 안 해오고 있고, 우리가 질의해도 뭐 웃고 있고 뭐 이런 태도는 진짜 심각한 문제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고 웃고 절대로 유쾌하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밀도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는커녕 파행이 잦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제9대 의회에 들어서 벌써 5번의 행정사무감사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의회가 되게 이번 시의회 구성원들 되게 초선들이 많고, 그다음에 되게 나이대도 정치적인 경험이 길지 않은 젊은 의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산하기관장들은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정치적인 경험도 훨씬 많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입지도 훨씬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의원과 산하기관 피감장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다른 이면에는 선후배 관계인 것도 있고, 삶의 연륜과 경험, 정치적인 경험이 적은 분이 많은 분을 행정사무감사하는 구도에 있다 이거죠. 일당 독점의 지역 정치 체제 또한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인정은 해요. 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모두가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견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확실해요. 네. 그냥 모르면 넘어갈 거라고 하는 이 아니라 미 기관 내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뭐 좀 해오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하는 정도로 넘어가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 행정사무가 있는 형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대안은 이 태도와 자세에서 저는 이번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시 산하기관장의 전문성 있는 인사보다는 정치적 보훈 인사 성격의 인물을 기용하면서 이러한 안일한 행정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과거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지 않는가. 산하기관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하기관장과 최종 임명권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기 때문에 이 광주광역시장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광주광역시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향후 집행부에 부실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광주시의 출자 출연 기관 그리고 산하 기관들이 시정하고 절대 이제 떨어져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고 있는 기관들이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하 기관들의 지금의 행감에 대한 이 대응과 태도들도 당연히 저는 광주시의 수장인, 지금 이 집행부의 수장인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심각하게 느끼셔야 하고, 또 이것은 의회에 대한 태도의 방증인 것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일로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일을 성과를 낼 만한 사람을 앉혀놓았느냐, 아니면 정말 정치적인 인사인 거냐로 봤을 때는 저는 대부분이 정치적인 인사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시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바로잡아 광주광역시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